양시장의 온도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더 힘을 내고요. 코스닥은 0.6% 정도 하락하면서 800선에서 약간씩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투자의 기술 배워보겠습니다. 마제스터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예, 오늘 알려주실 투자의 기술 키워드 알려주시죠. 예, 자, 오늘 CPI, 그리고 저 PBR, 공매도, 2차 전지 구조적 성장 섹터, 이렇게 오늘 4개를, 키워드를 준비를 했는데, 네. 시간이 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빠르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 국민청원 링크입니다. 국민청원을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작년 11월 달에 이제 공매도 이후에 사실 공매도 개선이 된 건 전혀 지금 없다 보니, 오늘 여튼, 우리, 예, 청원에 다 참여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CPI 지수를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자, 오늘 기준금리가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자, 물가 상승인데, 이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게 이제 다음, 달 우리가 이제 CPI 발표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지 않겠나. 오늘 파월 의장도 평균 물가 도입제는 아니지만 물가 상승률이 2% 내외로 진입을 하게 되면, 예, 금리 인하 스탠스의 어떤 그 방향성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동결이 된다는 건 모든 투자자분들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다음 3월 달에 이제 FOMC에서 기준금리가 이제 0.25% 이제 하락이냐, 아니면 동결 쪽으로 이제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냐. 자, 이 포인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인하 쪽으로 갈 수 있는 큰 모멘텀은 CPI 발표입니다. 다다음 주 우리가 이제 CPI 발표를 좀 기다리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도 지금 잠깐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저 PBR 이슈에 대해서 잠깐, 계속 지금 시장의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PBR의 어떤 이슈라 보게 되면 이게 선진국 일본 시장에 또 비교를 하더라고요. 저는 일본 시장과 우리 시장은 좀 엄연히 좀 큰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본은 이제 디플레이에 빠졌었어요. 이제 부채 디플레이 1990년부터 해서 부동산이 급락을 했었고요. 거기에다 이제 모기지가 되겠죠. 우리나라 얘기를 하게 되면 담보대출을 받아서 장기 침체 30년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뉴스가 나왔던 부분들이 이번에 이 기사 내용을 잠깐 좀 보시면, 자, 도쿄거래소가 개선안을 요구하는 후, 자, 지난 1월 28일부터 니케이 225가 토픽스는 각각 24%, 25% 올랐다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시장의 체력관 분명히 좀 다르다. 예,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이유를 얘기를 드리면 좀 너무 기니, 제가 오늘 오후 4시에 마제스터 유튜브 공개 방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은 핵심 요지만 딱딱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저 PBR 종목군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 가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차가 0.67배입니다. PBR이. 자, 좋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도 지금 1.07배인데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약간 고평가된, 그러니까 퍼가 높고 PBR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에코프로 BM이 15배예요. 성장주들. 그리고 에코프로가 지금 9.8배입니다. 예, 포스코 퓨처엠이 7.6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 저 PBR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 부각이 되면 그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오늘 이게 최근에 이제 0.65예요. 청산가치 미만입니다. 그럼 이것도 올라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건 제 뇌피셜이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그 시장의 부양책이라든지 시장을 좀 공정하게 이게 다 부양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저 PBR 종목군의 어떤 그 포인트를 보게 되면, 자, 현대차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8만 원권에서 매수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렸고 정고점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미 올라왔습니다. 기아차는 제가 조금 더 빠지면 매수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8만 5천 이하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찍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이 포인트가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좀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구조적 성장 산업인 PBR이 퍼도 높고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뿐만 아닌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에서는 분명한 이제 성장주들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분들이 지금 코스닥 쪽의 지수를 보게 되면 796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너무나도 이제 일단은 심리적으로 이제 공매도 어떤 매도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코스닥 쪽에서 빠지는데 그게 이제 주요 우리가 2차전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종목이 에코프로 BM이고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 LNF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로 상장 이전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냐면 자, 거래소 쪽에서는 지금 직전 저점에서 이제 지금 보는 차트가 정기전 접종인데 저는 지지가 된다라고 보이고 만약에 혹 미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요. 제가 봤을 때는 매도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매수의 어떤 포인트고 그리고 26,500에서 27,000포인트 여전히 상승 가격 목표치에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지금 795포인트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 동향들은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시장을 참여하는 그 시장의 메이저들이 이제 외국인도 아니고요. 기관들이 현물 쪽에서보다도 선물 쪽에서 지난 1월 13일 이후에 누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들이 미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2%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난 1월 3일 이후에 기관들의 누적, 즉 선물 차트인데요. 이게 이제 4조가 넘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이제 주체가 선물 쪽에서 외국인에서 기관들로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주들은 이제 퍼가 PBR이 높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고 약간 억지로 좀 누르는 어떤 포인트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 중에서 우리 제약주들 보시면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알테오젠도 제가 이건 반등이라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성장만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산업의 쌀이라고 볼 수 있는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지금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데 일본에는 그런 기업들이 없어요. 시청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바이오는 성장만 있고 그 기대감만 있기 때문에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제가 이제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 지금 마지막 키워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2차 전지 쪽에서 지금은 너무나도 이제 과매도된 국면이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포스코 퓨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23일부터 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매수 신호가 떴다라고 이제 여기서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시청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23일, 26일도 마찬가지였고 25일도 종목군들이 저점을 찍고 다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은 지금 모두 오른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저점이 깨졌거든요. 만약에 저의 방송을 보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공략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두려움 없이 그냥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 저 PBR 종목군들이 지금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죠. PER이 굉장히 쌉니다. 그럼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자회사인 포스코 퓨처엠이 2차 전지 소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오면 포스코 퓨처엠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포인트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왜 그럴까라는 걸 한번 제가 과제를 한번 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수급 동향들이 서서히 이제 변화가 나와줘야 되고 작년 7월 26일 날 쇼스퀴즈가 나왔던 포인트에서 봤을 때 이 공매도를 했던 세력들이 굉장히 손실이 많이 컸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손실 났던 부분들을 거의 회복을 거의 다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은 오히려 이제 이게 저 PBR 종목들이 단기 이슈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일본처럼 그렇게 이슈를 이제 재점화를 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본과 우리나라는 확연히 다 틀리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뿐만 아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도 우리가 이제 로봇주들 쪽에 보게 되면 퍼가 굉장히 높아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건 상장된 이후에 지금 퍼가 PER뿐만 아니라 PBR이 한번 보시면 78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장 밸류가 있고 그죠? 이건 진짜 너무나도 고평가된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자세한 내용들은 오늘 오후 4시에 유튜브 검색 마제스터 TV에서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이었습니다.